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0호 제2면 기사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야 정부의 촉구.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 100만 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며 테이블은 눈에 띄게 텅 비었고 저녁 9시까지 집합 제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는 매출에 관계없는 고정비용으로 A씨는 가게 보증금이라도 차감해야 할 판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졸지에 임대료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재준 시장은 선량한 임대인을 악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등 고강도의 방역 조치에 묵묵히 따르고 고통을 전적으로 떠안아 왔음에도 이들의 재산권 침해는 다수의 안전이라는 방역 논리에 묻혀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임대료 감면 운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 가르기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고강도의 방역 조치나 임대료법 개정안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큰 타격을 입는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은 분담할 수 없을지라도 재난의 고통은 제도를 통해 분담할 수 있다. 재난의 고통을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게 하고 폐업 위기까지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직무유기다. 이어서 임대료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이 새로운 제도를 공공주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주도 하에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경제 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0% 이상은 임대인에게 또 다른 부담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집합 금지 시 30%, 집합 제한 시 15%의 임대료 감면을 제안했다. 또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생계형 임대인을 위해 상환유예, 이자 상환 연기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임대료 감면 시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하는 조세 제한 특별법의 특례 규정을 상시 규정으로 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지난 12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 현재 1만 명 넘게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고양시, 시장 이재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 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편성돼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또한 자녀의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세대주,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임차급여 지원 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상담 가능하며 마이홈 포털 www.myhome.co.kr에서 자가진단도 미리 해볼 수 있다.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며 주거급여 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가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 유튜브 생중계 통해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전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종천 시장은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의 신종여시 자세로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올 한 해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자녀 블록에 대해서는 신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사업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과천지구의 개발 이익을 환원해 도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질적인 도시 문제인 교통 문제도 과천지구 사업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통해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과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멋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 외에도 양재천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더 편하게 양재천을 이용하게 할 것이며 중앙공원 상습 침수 문제 해결, 야외 공연장 지붕 설치 등 중앙공원 환경 개선에 힘쓰는 등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자영업자 종사자분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었지만 시가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백신이 머지않아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에는 현충탑 참배를, 점심시간에는 직원 식당에서 직접 떡국을 배식하며 방역과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고양시 2021년 평생교육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성인 장애인과 도심 공동화 지역주민 등 평생학습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평생교육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사업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경기행복학습마을,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운영 등 2개 분야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는 학령기를 벗어나 교육의 기회가 제한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취업, 문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고양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로 최근 3년간 성인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총 8,100만 원이다.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분야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을 중심으로 원당 지역 재개발 추진에 따라 학습 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분야는 고양시 관내 평생교육기관으로 최근 5년간 1년 이상의 평생교육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시설 법인 단체가 지원 대상이고 지원 사업비는 5천만 원이다. 2개 분야 모두 접수는 오는 14일, 목, 하루만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고양시청 평생교육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하다.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혹은 평생학습 포털 www.go이행.co.kr/edu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1년 평생교육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와 관련 문의는 고양시 평생교육과 지역번호 031-8075-2278로 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 6개 기관,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분야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해 총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과천시 방학 동안 사회경험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업무 시작. 과천시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 63명에게 사회경험 기회와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지난 12월 이틀간 접수를 받았으며 63명 모집에 535명이 지원해 5.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63명의 대학생을 선발했고 학생들의 전공과 선호도를 고려해 자치행정과 일자리 경제과 정보과학 도서관을 포함한 7개 부서 21개 근무지에 학생들을 배치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23일간 배치받은 근무지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2월 4일에는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취업 경향 및 자소서 작성 방법 등을 알려주는 취업 특강을 온라인 화상화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경쟁률을 실감하면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좀 더 많은 부서의 수요를 받아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농협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기부받아.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이사장 김강수는 최근 농협은행 과천시 지부장 김문호로부터 과천의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학기금 300만 원을 기부받았다. 농협은행은 205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을 애향장학회에 기부해왔으며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냈을 관내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의 뜻을 담아 과천시 애향장학회 이사장 김강수에 기부금을 전달했다.